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학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 가지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판했어요. 그는 이 학파들의 윤리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본성에서 이성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비판했죠. 키케로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설을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 빛의 개성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이 철학 체계의 세 주요 분야로 구성되며 윤리학이 이 체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철학 학파가 등장했고 그 중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유실되어 원문 형태로 남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2차 자료로는 루크레티우스, 키케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세네카, 플루타르크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체계를 언급하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서 에피쿠로스의 생애와 작품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에피쿠로스의 철학과 그의 편지, 핵심 교설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표현하면 마치 한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그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각 메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요리사처럼 당시 유명한 세 가지 철학적 메뉴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구아카데미 학파의 윤리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들을 마치 메뉴판에 나열하면서도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최고선과 최고악에 대해 자신의 비평을 가미합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셰프처럼 감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요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설이 마치 잘 조리되지 않은 요리처럼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며 그의 변증법과 윤리학설 분류법이라는 요리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키케로의 역할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철학에 접근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리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어떤 요리가 가장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메뉴들 사이에서 선택을 돕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헤도니즘 쾌락주의 측면은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한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키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종종 외형적인 아름다움, 물질적 소유,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표면만을 추구하게 하며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조성합니다. 키케로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스타그램의 쾌락주의적 측면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쾌락 대 장기적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삶의 스타일이 단기적 쾌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성과 덕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인플루언서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종종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팔로워들 사이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윤리학설을 비체계적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쾌락 추구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가치의 소외. 인스타그램 문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쾌락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성장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키케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성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의 에피쿠로스 악파에 대한 비판을 현대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문화에 적용해보면 외형적인 쾌락과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이 장기적인 행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